여러분 참 전세 파동이라는 게 참 심각해지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요 시장에 나가면 매물이 없잖아요. 매물이 없으니까 문도 안 열어놨어. 문도. 공인중개사들 문을 열어놓으면 봤자 지금 시장이 이러니 뭘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시장이 그만큼 여러분 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. 전세도 대란 수준이 아니라 전세가 파동 수준이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여러분 전셋집을 한번 구경하는데 10분에 5만 원 내라니 이게 참 희한한 백태죠. 아마 전셋집을 구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려우는가 하면 아주 다양한 사례가 나올 정도로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그런 거 했죠. 이제는 줄 서서 전셋집도 구경해야 된다. 심지어 제비뽑기 한다.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. 이제는 구경하는 데만 5만 원을 내야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전세 들어간 사람이 수요자인데 수요자가 돈 내고 집을 본다?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는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는 대혼란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심지어 요즘은요 전셋집이 나오면 일단 계약하고 본다. 일단 계약하고 본다. 일단 계약을 하고 내가 위약금을 2배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계약하고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일단 계약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탄다. 갈아탄다. 더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탄다. 전셋집이 안 나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. 여기에다가 더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요. 바로 위로금 풍속도예요. 옛날에는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전세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50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불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세입자는 이사 비용으로 쓰고 새롭게 가는 곳에 도배장판을 하겠다. 뭐 이 정도죠. 이 정도. 그런데 요즘은요. 이 위로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1,000만 원은 기본이고요. 많으면 2천만 원. 심지어 5천만 원, 6천만 원 달라는 사람도 나올 정도예요. 그 정도로 전세 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왜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됐을까요? 바로 전세 임대차 3법 때문이에요.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이만큼 힘들어진 거예요.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월세 신고제, 전월세 상한제, 이건 5%밖에 못 올리게 되놨습니다. 최대입니다. 최대 그것도.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, 이거는 2년 하던 계약기간을 4년으로 계약기간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집주인도 멘붕, 세입자도 멘붕. 지금 상황이 시장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 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상황이 어떠냐 하고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그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찬반 내용입니다. 여러분 재개정 하자가 48.1%입니다. 48.1%. 이게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. 임대차 보호법 찬반 여론조사라고 말입니다. 효과 지켜봐야 되겠다가 38.3%밖에 안 돼요. 재개정 하자보다는 한 10%가량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10%가량. 잘 모른다고 답한 게 13.6%고요. 자, 상황이 이 정도면 여러분, 상황이 이 정도면 정부도 이제 봐야 돼. 정부도 시장을 봐야 된다고. 지금까지 정부는 뭐라고 해요? 아니 시장 안정됐는데 무슨 소리냐. 이게 정부의 대답입니다. 그러니까 죽은 통계
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, 민간 통계를 보면 지금 집값이 50% 60% 올랐다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. 게다가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집값이 많이 올랐다. 집주인도 많이 올랐다 느끼고요. 세입자도 많이 올랐다 느끼고 있습니다. 정부의 담당자들, 해당 장관들만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. 오죽했으면 전세 보는데, 전셋집 보는데 5만 원이라는, 시간당 5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됐을까요?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이동풍입니다. 마이동풍.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요,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, 문재인 정부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, 뻔뻔한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먼저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, 이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국민이잖아요. 그러면 국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할,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, 여러분? 저는 모르겠어요.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지.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준다?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, 이렇게 긍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느냐? 글쎄요. 국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저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마음대로입니다. 마음대로.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. 지금 뭐 역사상으로 보면 세 번째인가요? 역사상으로 보면 세 번째인가 뭐 그럴 텐데요. 윤석열 검찰총장, 쉽게 말하면 법무부가 지금 조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생겼어요. 이게 무슨 조사라는 거는 검찰청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. 검찰청은 독립된 기관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검찰 지휘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건건이 이슈가 될 만한 건건이 이렇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뭐예요? 이거야말로 검찰청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무부 산하죠. 저는 그런 걸 보면 조사는 공명정대해야 됩니다. 문재인 정부의 기치가 그거 아니었어요? 기치가 기회는 평등하게 주고요. 과정은 공정하게, 이 과정을 공정하게란 말이 있어요.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했어요.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? 옵티머스나 라인펀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조사해서 발표하겠다, 이런 뜻 아닌가요?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게다가 윤석열 아내와 장모 처갓집에 대한 조사는요, 너 나가라,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? 우리 국민이 그런 거를 다 알 텐데, 우리 국민도 그런 걸 다 알 텐데 참 답답합니다. 앞으로도 그래요. 부동산 정책, 지금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흐름을 보면 바꿀 생각 없을 거예요. 망가지든 말든 그냥 밀어붙인다, 끝까지 가겠다,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, 부동산 시장은 진짜 왜곡이 될 텐데 그게 더 안타깝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,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? 바로 침향입니다.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.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, 그리고 국산 홍삼, 백봉령, 산수유, 당귀, 숙지향,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,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, 또 수험생들,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.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.